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에 스카이캐슬 관련된 영상들이 자주 눈에 띄길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서울대학교 출신 개원이이고 저희 아내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공직 내과 의사여서 우리 때 서울대 입시는 어떠하였는가를 돌이켜보며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과거의 입시제도 기억밖에 없는 저희로서는 환타지물을 보는 듯한 황당함을 느끼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전 입시제도만 알고 있던 저로서는 뻔한 서울대 학벌 하나 얻는 것 가지고 사람이 죽고 암투를 벌이고 하는 꼴이 그냥 다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데 왜 저게 현실이니 아니니 얘기가 나오는 건가? 절대적 학력이 높은 애들은 알아서 어련히 서울대 갈 텐데 뭔 코딩이 뭐니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할 공부 계획들을 대신 해줘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말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즘 입시제도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하긴 하더군요. 너무나 복잡해서 누군가 플랜을 담당해주는 직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뽑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 수능이나 학력고사라는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줄 세우는 입시 제도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성을 막고 폐단을 일으킨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전형으로 꼭 수능 성적순이 아니더라도 여러 유형의 인재들을 뽑아보자는 취지로 미국식 제도를 비스무리하게 모방하여 도입해본 것이 수시제도라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은 엄격한 기준의 객관식 시험이 창의성을 막고 폐단을 일으킨다고 보게 된 것일까?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딱히 창의성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시제도처럼 고등학교 성적 등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창의성을 좀 더 잘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는 하나요? 내신 성적 시험을 꾸준히 잘 맞아온 학생을 더욱 우대하는 것이니 꾸준함, 그리고 장기적 성실성 등등을 판별하는 척도라고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수학 능력 시험보다 더욱 창의성 등을 더 잘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창의성 또는 변수 대응 능력, 순발력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등이 더욱 반영되는 기준은 수능 쪽보다는 내신 쪽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수업 잘 듣고 그때그때 시험 잘 보면 되는 거니까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될지 모르는 수학 능력 평가를 대응하는 것보다 특별히 더 창조성이 더 필요한 척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슨 고등학교 출신이냐의 차원이 대입시의 당락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나름의 폐단을 갖고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 서울대학교가 특별히 선호하는 고등학교에 미리 입학되어 있어야 서울대 가기가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명문대를 목표로 긴 스펙 쌓기 경쟁을 시작해야만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가진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큰 틀의 계획이 어느 정도 갖춰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제도인데 부모나 배경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식의 큰 그림은 학생 스스로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 세우는 전문가들에게 그 큰 틀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입시 코디네이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런 기획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잠재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누군가라 해도 입시 경쟁에서 밀려버리니 오히려 집안의 지원이 적은 인재들이 입시제도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큰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정보의 교류는 대체로 서울, 특히 대치동 일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 싸움, 스펙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특정 지역의 서울대 입시 편중은 과거보다 심화되고 별다른 정보가 없는 지방 출신들은 학생 본인의 절대적 실력 기준에선 결코 밀리지 않는 내실을 갖췄더라도 상대적 스펙 싸움에서 밀려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지원이 없어서 스펙을 갈고 닦지는 못했지만 늦게 꽃 피우는 인재들에 대한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의 노동자 출신 부모를 두었지만 서울대 전체 수석을 차지하였던 91년 학력고사의 한화군이나 본인 스스로가 대구의 막노동군 출신이었고 내신도 형편없었지만 서울대 수석을 차지했던 96년의 장승수 군과 같은 신화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펙이나 출신고 따위 변수가 거의 작용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우 철저히 동일한 학력 기준으로 줄 세워서 전국 분포를 봤더니 전국에서 골고루 최상층의 인재들이 배출되었었습니다. 역대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합격자들은 서울 출신과 지방 출신이 골고루였고요.
합격자들 중 서울과 강남의 편중도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사실상 지역이 어디냐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는 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공정할수록 골고루 분포되는 자연의 섭리가 잘 반영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비교적 골고루 수석이 나왔고 서울대 합격자 비율도 전국에서 골고루 나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담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며, 그랬던 만큼 그것은 더욱 공정했던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서울 쪽에서 스펙을 최신 정보로 깔끔하게 가다듬은 발빠르게 지원된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 비중이 높다 보니 정보전, 스펙전에서 뒤처지는 지방학생들의 비중이 서울대 내에서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스펙 쌓기 정보전의 결과가 과연 그 학생의 오롯한 자기 능력이라고 평할 수 있을까요? 스펙 쌓기에서 밀려났지만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어딘가에 있을 법한 학생이 나중에 각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만한 막강한 실력을 갖췄는데도 제도상의 문제로 서울대 합격의 문은 좁아져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인데, 과연 이것은 공정한가요? 숨겨진 인재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수시 모집 제도가 오히려 집안의 지원이 부족한 가난한 학생들의 기회를 더욱 박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의 수능이나 학력고사는 마치 사법고시 등의 고시체계와 성격이 유사하였습니다. 출신 대학교가 어디이든 혹은 고졸이든 중졸이든 간에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지독하게 어려운 학력시험 하나를 치르고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자격을 인정해주는 형식의 시험, 그러한 형식의 시험에 대해 그 누구도 공정성을 이유로 그걸 비난했던 적이 없습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떠하였든 막노동꾼 출신이든 고관 대작집 자녀 출신이든 나중에 스스로의 내실을 키워서 그것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열려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고시와 같은 시험은 큰 공정성을 지닙니다. 수시제도의 비중이 50%까지 증가했던 것은 노무현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수시 확대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8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수시제도의 비중은 늘리는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일단 저는 이 문제가 좌우 이념적 성격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권한 자들, 정책을 쥐고 흔드는 자들의 자식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으로 줄 세우는 과거의 정책은 내가 아무리 권력자이고 많은 지원을 자식에게 해줄 수 있더라도 자식의 머리를 통째로 개조시켜버리는 게 불가능한 이상 결코 명문대 자격을 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생 종합 성적, 사정관제, 이딴 것들을 큰 변수로 하는 입시 기준이라면 자신이 가진 기득권적 측면을 충분히 변수로 작용시켜 명문대 입학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백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겨우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한 것 정도였던 과거에 비해 그냥 부모의 백 자체가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제공해버리는 요즘의 제도는 훨씬 음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며,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상층부 결정권자들이 수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 동기적인 부분이 충분히 설명됩니다. 줄 세우기를 막고 창의성을 기른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이 존재하지 이미 그에 대한 실효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는 이 시점에도 수시제도의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제도가 처음에는 분명 진정성 있는 선의로 출발했더라도 의외의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적어도 그 확대 기조는 멈추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정한 입시제도는 변별력 있는 어려운 수능과 어려운 본고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사상 사법고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준으로 행한 줄 세우기는 배경이나 스펙 따위의 요소가 어설프게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어렵디 어려운 시험이 입시 지옥의 원인이랍시고 우리나라 입시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을 쉽게 하고 전형을 다양화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로 웃기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입시 지옥의 원인인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입시는 그 자체로 원래가 피 터지는 경쟁이고 지옥 소리 날 만한 게임인 게 그 본질입니다. 어차피 입시라는 것이 가지는 피 터지는 경쟁의 속성은 그 자체에 내재한 고칠 수 없는 본질 그 자체이니 그냥 인정해버리고 적어도 공정한 기준으로 줄 세움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 입안자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제도가 축소되고 엄격하고 공정하며
변별력 있는 기준의 입시 제도로 회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막장 드라마가 전 세계에 방영되어 대한민국의 우스꽝스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 더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